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45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드입니다. 오늘도 외롭게 저 혼자입니다. 조만간 새해에는 우리 지아를 만날 수 있겠죠. 네. 새해네요. 그러고 보니 새해는 아니고 새해네요. 네, 다음번에는 아마 지아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 우리 여성 라이더 주드님을 모셨었어요. 근데 너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 더 와달라고 요청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연말에 잘 보내셨나요? 네, 아주 즐겁게 일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즐거운 거예요? 일하는데? 연말 연시가 돈을 버는 날입니다. 아, 그러네. 네. 아, 돈 버는 재미? 네, 돈 버는 재미로 지냈습니다. 저도 돈 버는 재미 좀 느껴보고 싶네요. 네. 느껴본 적이 없네요. 그 일을 네. 또, 네, 막 급하게 가서 또 하시느라 힘드셨죠? 괜찮습니다. 이렇게 또 중간에 일을 하시기 전에 또 와서 네네. 이렇게 같이 이제 방송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지난번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 가장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게 이제 뭐 안전에 대한 이런 이야기 좀 네네. 했었어요. 저는 이제 운전을 자주 하다 보니까 요즘 라이더들 되게 많이 볼 수 네네. 있는데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이렇게 앞을 치고 맞아요. 나갈지 모르니까 항상 그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차선 변경할 때 뒤에 이제 라이더가 네네. 있으면 지나가면 가요. 혹시라도 네. 이제 부딪힐까 봐서. 근데 그게 왜 저렇게 운전을 좀 불안하게 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다 지난번 방송에서 주드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네네. 있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어서 저도 그분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네네. 네. 그리고 그 안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지난번에 안전과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했었는데요. 혹시 주드님은 좀 안전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네. 것이 있으신가요? 뭐 특별한 그런 건 아닌데 그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3년 그 오토바이여서 네. 그 기본 안전 그건 조금 갖고 가고 있어요. 어쨌든 뭐 오토바이가 회전할 때나 아니면 이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급정거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쨌든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그러니까 엎어지거나 하는 그런 게 방지가 좀 돼서 그런 게 좀 그런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죠, 어떻게 보면. 바이크 자체가 좀 안전한 네, 바이크를 네, 타고 네, 계시는 네. 거군요. 물론 뭐 이륜 바이크보다 속도도 늦고 속도 차이가 많이 속도가 나요? 늦어요. 그러니까 속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전기 바이크는 더 낼 수도 있지만 그러면 만큼 배터리 수명이 줄어서 저는 최대치가 45 정도밖에 안 가요. 45 시속 45인데 보통 한 35에서 40 정도로만 달려서 근데 그러니까 일반 도로 할 때 더 늦게 달릴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장거리 운행도 많거든요. 그럴 때 속도 좀 늦긴 하죠.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이제 특히 저희가 기후가 이제 사실 비는 좀 덜 위험한데 비도 물론 위험하긴 하지만 제일 위험한 게 눈이에요. 눈은 얼고 막 미끄러지고 그리고 이제 바퀴가 헛돌고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토바이가 뱅글뱅글 돌고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런 거에서는 이륜보다는 훨씬 안정적이어서 이제 평상시에 이제 라이더들이 저 보면 이제
늦게 이제 하니까 이제 얘기에 우스갯소리를 하시죠. 아유 답답하시지 않아요? 막 물어보긴 하는데 이제 비 오고 특히 눈 오고 이러면 아우 안전하셔서 좋겠어요. 이런 얘기도 또 반면에 하시고. 예. 그게 천천히 가면 차들이 아무래도 차도에서 같이 다니니까 차들이 빵빵하거나 막 이러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배달 일을 막 고속도로 막 이런 걸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생활도로도 많아서 속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네네. 그렇군요. 네네. 이제 사고 지난번에도 뭐 고용보험 실업 산재보험하고 산재하고 이런 얘기 했었는데 산재 그러니까 모두가 다 대비할 수 있는 거는 산재로 가능한 거고 그러면 원래 산재가 이제 뭐 다치면 병원비 치료비도 나오지만 원래 생활비 같은 거 만약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 나오잖아요. 그런 게 똑같이 다 나오는 건가요? 근데 그게 조금 다른 게 일단은 라이더들은 어제 플랫폼 노동자 중에 또 특히 라이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일반 근로자들이라고 하는 요 분들이 이렇게 받는 그러니까 수입의 책정이 약간 기준이 좀 달라요. 그래서 좀 더 그러니까 지금 언뜻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기준경 비율이라 그러나요?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소득이 좀 기본적으로 짧게 좀 위험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경비가 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바이크 사야 돼, 오토바이 사야 되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경비들이 추가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소득화되는 것보다는 거기서 책정되는 소득이 조금 작게 책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뭐 70%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산재 당했을 때 이렇게 휴업급여나 이런 게 금액이 적죠. 그러니까 일반 근로자들은 어제 평균 임금 내에서 그거의 70%를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임금의 70%가 아니라 거기서 기준경 비율을 따라서 더 적은 금액의 70%를 받기 때문에 그게 좀 적어요. 그래서 라이더 유니온에서 그거 관련해서도 계속 국회랑 접촉하면서 이런 거 수정해야 된다,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수정해야 되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실제 급여가 차이가 있죠. 생활임금이 될 수 있게 다쳤어도 그럼 그걸 좀 보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네요. 제가 뒷걸음질 치다가 중요한 문제를 잡았군요.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면 언제나 상시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배달 플랫폼이어서 플랫폼의 어떤 규칙, 뭐 시스템이 조금 뭐 그런 게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플랫폼 노동 뭐 사실 플랫폼 노동뿐이 아니라 3.3 노동 어쨌든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 다 비슷할 텐데 어쨌든 경비를 다 자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어쨌든 소득이 이제 거기에 잡히는 거 이것저것 막 빼고 막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이제 더군다나 이제 라이더는 어때 위험이 높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보통 오토바이는 이렇게 생활보험이라고 보험 종류가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차 이렇게 등록하다 보면 최소한의 책임 보험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오토바이도 그런 생활보험을 들면 오토바이 운행할 수는 있는데 근데 저희 같은 건 이제 어쨌든 물건을 운송하는 그걸 때는 유상운송 보험이라고 따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보험을 안 들고 생활보험만 들고 사고가 났을 땐 보험 처리가 안 돼요. 그러면 보험을 몇 개 들어야 돼요. 몇 개를 들어요? 그러니까 드는 건 하나인데 아까 방금 그러니까 얘기한 뭐 유상운송 유상운송 보험을 들면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들어야 운송하다 혹시 사고가 나고 접촉사고가 나던 큰 사고가 나도 그걸로 이제 보험 처리가 되는데 근데 그 보험 단가가 세요. 어쨌든 위험 수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이가 젊을수록 젊을수록 보험료가 엄청 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상운송 보험을 안 들고 타는 라이더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은 라이더를 하기 위해서 유상운송 보험을 꼭 들어야 된다 이런 건 그게 없나 없어요. 봐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한 배달 플랫폼에서는 그걸 사실은 의무화를 했었어요. 그거를 들어야만 운행을 할 수 있었는데 다른 배달 플랫폼에서 그거를 의무화를 안 한 거예요. 선택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글로 올리는구나. 비용적으로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 비용이 세니까 거기를 선택적으로 하는 거니까 결국에 기존에 했던 배달 플랫폼도 선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것조차도 아무튼 라이더 어쨌든 관련 노동조합에서 특히 라이더 유니언이라는 그런 노동조합에서 국회 계속 하면서 투쟁하면서 하면서 유상운송 보험을 이건 의무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라이더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고 났을 때 일반 보행자부터 해서 일반 차량 운행자들까지 피해가 막대해지니까 어제 유상운송 보험을 의무화해서 하는 그 법이 이번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 5월인지 6월인지 아무튼 그때부터 시행 하고 어쨌든 6개월 뒤인가 뭐 이렇게 시행되는 거가 내년 4월인지 6월인지 아무튼 그 정도의 의무화가 되는 걸로 바뀌게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선택이에요. 그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보통 이게 나이별로 젊으면 더 보험료가 더 비싸진다 그랬는데 그럼 주두님은 지금은 어느 정도 내세요? 저는 제가 일단 50대잖아요. 50대인데 50대여서 저는 한 달에 한 8만 원 정도 나가요. 매달 내나요? 그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에 내는 거 사람도 있고 그 금액이 부담되니까 다달이 쪼개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달이 쪼개서 하는 걸로 해서 8만 원. 네, 저는 8만 원. 좀 되게 적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고 이것도 이제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배달하는 분 중에 이제 20대 초중반인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몇백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1년에?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그러니까 너무 저도 막 비싼 거 300만 원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보통 얘기 나오면 기본 그러니까 그렇게 젊은 분은 한 400, 500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 달에 하더라도 한 달에 몇십만 원씩. 그렇죠. 못해도 30 몇만 원씩 되니까 큰 부담이네요. 부담이죠. 그거. 그렇게 되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보험을 안 드는 경우도 있고 이제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요즘에 배달 라이더들에게 명의 도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명의 도용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본인 명의로 라이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타인 명의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앱에 그렇죠. 그 접속되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네. 그렇게 하는 사람.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그게 되게 앱만 키면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만 있으면 되잖아요. 앱 가입만 하면 끝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사실 그게 요즘에 문제돼가지고 라이더 유니언에 문제 제기하고 해서 지금 그것도 좀 뭐 국회에서 움직임이 있다 막 이렇게 한다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뭐 부모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아니면 뭐 요즘에 좀 문제되고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들 자기 이름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협력사 뭐에 속해 있는데 거기서 어째 명의 도용 가능하게 그러면은 뭐 수수료를 더 뗀다든가 뭐 이런 그런 식으로 게 좀 있죠. 그렇게 근데 그런 분들은 보험을 못 드는 거죠. 그럼 너무 위험하네요. 위험하죠. 그래서 안 그래도 사실 유상운송 보험 이제 그게 이제 일단 굉장히 중요한 그게 다행히 그건 됐고 그래서 이게 근데 이게 사실 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도 해가지고 얼굴 인식하는 거 이런 거 다 뭐 개발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앱을 그러니까 이제 그 앱을 하면 근데 그게 이제 배달업체에 대한 큰 업체에서 아직 도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라이더들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단가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음식 배달했는데 이제 음식 배달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음식 주문이 취소되거나 늦어지면 그 음식을 그러니까 그 음식 값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 돼요. 업체에서 그 식당.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말로는 라이더 수급 때문에 이렇다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그게 이렇게 어렵나 했더니 실제로 일본에서 라이더 하는 한국 분이 일본에 라이더 하는 분 유튜브 올린 거 보니까 그 일본에서는 실제로 그러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랜덤으로 이렇게 얼굴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 인증을 해야 콜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유튜브 하는 분이 한국도 당연히 이렇게 하고 있겠죠? 이러는 거예요. 한국은 전혀 아닌데. 그래서 요즘에 그게 좀 화제가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 제일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제 그거죠. 어쨌든 안전 뭐 그건 당연한 그거고 명의 도용하고 그리고 유상정보. 유상정보 보호화가 돼야 되죠. 그 배달 라이더는 뭐 10대나 20대도 많이 10대도 많이 하니까. 예, 10대들이 그래서 그 착취를 많이 당한다고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러겠어요, 이제 직접 진짜. 옆에서 본 적은 없고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리고 유튜브에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뉴스에서도 나와서 특히 10대들 사실 제가 아까 그러니까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주급이라고요. 그리고 협력사에서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은 협력사에 따라서 오늘 일한 걸 당일날 정산 받을 수도 있는 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대들이 그때 그런 걸 좋아하긴 하죠. 주급보다는 매일. 그렇죠. 그리고 주급이어도 괜찮고 자기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오토바이도 다 리스해줘서 하고 근데 명의 그게 일하는 그 연령 그런 게 있으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돼서 명의 도용을 근데 그만큼 돈도 엄청 떼고 그리고 일을 한 때 돈을 또 떼어먹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심각하네요. 네네. 생각보다 10대 노동자들은 착취 대상이 되죠. 그니까요. 정말 어느 곳이나 10대 노동자들은 그쵸. 쉽지 않네요. 그 수입은 아까 뭐 지난번에 수입과 관련해서 노력 대비 적절하다고 느껴지시는지 네. 주드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볼 땐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미션이라는 거를 완성을 하면 저는 괜찮은 편이거든요. 다행히 미션이 저는 달성률이 좀 높아요. 예. 그래서 저는 좀 괜찮긴 한데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어쨌든 근로자 여기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뭐 주휴수당 뭐 이런 게 일절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일한 날짜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하면 사실 퇴직금도 없고 다 그냥 이거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전반적으로 따지면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감안하고 알고 저는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들어온 거 치고는 저는 사실 만족하고는 있긴 해요. 그렇지만 사실 그 내가 일하고 있는 만큼 노동하고 있는 만큼은 아니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일한 노동의 대가가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 이게 복불복인 거예요. 미션이 되면 어느 정도 나오고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 안 나올 확률도 높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본 단가가 낮다 보니까 그 미션을 성공 안 하면 아까 뭐 그 오토바이 구입비나 이렇게 나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감가상각비나 보험 이런 걸 떼고 나면 실제로 안 된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노동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 노동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미션이 확보가 됐을 때는 괜찮네 이런 느낌을 받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내가 겨우 이거라고 이런 것도 받긴 하죠. 보니까 이 배달 노동이 제 주변에도 잠깐 이제 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기 전에 맞아요. 뭐 이렇게 좀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도 아까 진입 장벽이 낮죠. 낮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또 그것만큼 또 그런 어려움들이 그렇죠. 있네요. 그 노래 하나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드님 또 추천곡으로
그 시아라고 네. 하는 호주 그 가수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되게 힘들었을 때 예전에 이제 활동하고 노동적 활동하고 막 이럴 때 그 특히 투쟁 이제 좀 세게 투쟁하러 갔을 때 힘을 받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그 투쟁 현장 가기 전에 차 안에서 들으면서 갔던 노래인데 시아의 Unstoppable이라고 근데 되게 힘 있는 노래거든요. Unstoppable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멈출 수 없는. 그러니까 Unstoppable. 예. 그래서 이제 들으면 힘이 나실 거예요. 음악 자체가 파급력. 네. 그러면 자, 시아의 Unstoppable 들으면서 한번 힘을 예, 채워보도록 하죠. 예. I'll smile, I know what it takes to fool this town. I'll do it till the sun goes down and all through the night time. Oh yeah, I'll tell you what you wanna hear. Keep my sunglasses on while I shed a tear. It's never the right time. Yeah. I put my armor on, show you how strong I am. I put my armor on, I'll show you that I am. I'm unstoppable. I'm a Porsche with no brakes. I'm invincible. Yeah, I win every single game. I'm so powerful. I don't need batteries today. I'm so confident. Yeah, I'm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Yeah, I'm unstoppable today. Break down, only alone I will cry out now. You'll never see what's hiding out deep down. Yeah, I know I've heard that to let your feelings show is the only way to make friendships grow, but I'm too afraid now. Yeah, I put my armor on, show you how strong I am. I put my armor on, I'll show you that I am. I'm unstoppable. I'm a Porsche with no brakes. I'm invincible. Yeah, I win every single game. I'm so powerful. I don't need batteries today. I'm so confident. Yeah, I'm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I'm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I'm unstoppable today. I put my armor on, show you how strong I am. I put my armor on, I'll show you that I am. I'm unstoppable. I'm a Porsche with no brakes. I'm invincible. Yeah, I win every single game. I'm so powerful. I don't need batteries to play. I'm so confident. Yeah, I'm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Yeah, I'm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Yeah, I'm unstoppable today. 이번에 올 여름 네. 지난 여름 엄청 더웠잖아요. 너무 더웠어요. 지난번에 왜 우주복이라 그러셨나? 네네, 겨울에. 네. 겨울. 그건 겨울. 겨울에. 네네. 여름에는 그런 그게 이제 어쨌든 보호해주는 토시를 보호 많이 장비니까. 하죠. 쿨토시 많이 하죠. 쿨토시. 네, 쿨토시. 그러면 쿨토시 하고 뭐 이렇게 저 지아가 우리
그 지아님이 그쵸, 타잖아요. 라이딩하죠. 네, 라이딩 할 때 보니까 예전에 보니까 막 무슨 로버트처럼 막 이렇게 뭘 막 팔에도 끼고 네, 뭐 네. 몸에도 뭐 이렇게 네, 네. 앞뒤로 하고 막 이렇게 하던데 그런 거 그건 안전장비. 그런 네. 이제 사고 났을 때 네, 네, 네. 안전장비인 거고. 아 그런 건 잘 안 아니요.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좀 그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물론 하라고 권고는 뭐 서로 하는데 실제로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그게 장만을 해놨었어요. 근데 너무 로봇 같은 거예요. 불편해요. 딱 봐도 저거를 입고 다닌다고? 네. 그렇긴 한데 근데 여름에는 그거 입는 사람 거의 없고요. 쿨토시 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저는 이제 토시보단 저는 이렇게 얇은 이렇게 그러니까 햇볕을 좀 바람막이 옷처럼 얇은 거 입긴 했는데 정말 올 여름 너무 뜨거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릴 때는 그나마 괜찮아요. 바람도. 근데 이제 서서 신호기 달릴 때 정말 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겉에 옷을 네. 입어도 너무너무 뜨거워서. 그러니까 햇볕도 뜨겁지만 그 지열이 그렇죠. 막 네. 올라와가지고 그 옆에 차들 에어컨 때문에 밖은 뜨겁잖아요. 네네. 네,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름이 좀 그래요. 겨울에는 우주복, 오히려 겨울은 물론 춥긴 한데 그래도 우주복 입으면 상당히 보온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주복 이렇게 거동이 좀 뚱뚱해져가지고 옷이 보온 때문에 거동이 좀 불편하긴 한데, 근데 여름에는 도로 한복판에 그 차량들 에어컨 그거의 뜨거운 열기, 햇빛, 그 땅의 뭐 지열, 여름 많이 힘들어요. 거기에다가 헬멧 쓰고 네. 다니면 엄청 덥죠. 예, 그 막 이렇게 엄청 그 안이 네, 이게 네. 머리 쪽이어서 또 네. 위험하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지난 여름에 왜 건설 현장에서 예, 그 젊은 이주 노동자가 돌아가시기도 네, 네, 하고 네.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여름에 그런 더운 여름에 노동을 여름이 하는 힘들어요. 게 쉽지 않겠다 네, 이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럴 때 그래서 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동 노동자들의 쉼터 이런 네. 것들이 좀 곳곳에 좀 있어야 되지 네. 않을까? 뭐 물도 마시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도 네네. 쐬고 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라이더 특히 이제 음식 배달하는 네. 이 라이더는 사실 이렇게 가게 안에서 좀 쉬거나 그때 에어컨 바람 좀 쐬고 요런 게 더 많죠. 뭐 쉼터. 근데 이제 그 쉼터의 그 사실 거리가 촘촘하게 돼 있지 않는 한 그쵸. 거기를 쉽지 일부러 않아요. 막 네, 가기도 갈 수가 어렵죠. 없어요. 예, 음식 픽업해서 가고 근데 거기 갔다 쉬었다. 이건 그렇죠. 사실 좀 그래서 그래도 이제 간혹 이렇게 있으면 좋죠. 근데 웬만하면 이제 가게 안에 쉰다거나 뭐 이런 게 좀 아니요 밖에서. 근데 그래서 그 오토바이 시트가 엄청 뜨거워져요. 그래서 그 쿨 시트라고 이렇게 다. 그러니까 그런 장비를 자꾸 이렇게 계속 갖춰야 돼요. 계속 뭔가 이 네, 장비들만 네. 계속 넘쳐나겠군요. 네, 그렇죠. 네, 장비를 자꾸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라이더들 하는 그런 장비 유튜브 뭐 이런 거를 많이 보게 돼요. 어떤 장비가 좀 좋다. 뭐 이런 거. 아니면 그거 이제 일할 때 직결로 되니까 예,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용품을 사는 것도 비용이 좀 들겠네요. 그것도 이제 가격 차이가 싼 것도 있지만 이렇게 근데 이제 안전이랑 이런 그런 상해 이런 걸 직결되기 때문에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좋은 거 사고 싶다라고 해서 그렇게 그래서 그러니까요. 매번 그러니까 라이더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안전에 관련한 거 비용 아끼지 말라고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뭐 이제 뭐 유상 운송보험. 보험 이런 것도 법제화되고 뭐 이러고 이제 시작인 것 네. 같은데 그런 안전과 관련된 그런 용품을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면 좀 지원받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러면 너무 좋죠. 아니 왜 우리가 뭐 노인이나 장애인 혹은 뭐 유아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이게 어떤 장신구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기본적인 그렇죠. 예 노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노동권의 측면에 그렇죠. 노동권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해줄만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그래서 걸 피해가기 위해서 만든 게 3.3 프리랜서잖아요. 네. 그러게요. 그렇죠. 아, 참, 예.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네. 문제군요. 네. 그 플랫폼 노동에 이제 그 하시면서 네. 사고, 제가 알기로는 한 번의 사고를 네, 알고 네. 있긴 합니다만 몇 번 사고 나셨었나요? 저는 한 번 한 번? 난데 그것도 이제 이제 클릭하다가 네, 클릭하다 아직 이제 그땐 이륜 바이크 탈 때인데 아직 그게 제가 이렇게 편하게 타지 못할 때인데 이 정도 타면 괜찮겠다 해서 콜이 왔는데 그거를 해야 이제 수입이 되니까 네. 가는 도로에 했는데 이제 제 중심을 못 잡은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주행하다 콜 잡다 사고 날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이제 도로가 좀 그날은 좀 긴 도로여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세워서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제가 못했어요. 좀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야. 이걸로 해야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래서 사고가 그러니까 혼자 단독 사고가 났어요. 다른 차랑 부딪히지는 않아서. 근데 이제 라이더 운행하다 보면 이렇게 라이더들 이렇게 바이크랑 차량이랑 이렇게 충돌 사고는 좀 봐요. 이렇게 제가 아니어도 되게 안타깝죠.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기 사고 났네. 그러고 막 이렇게 단체 카톡방 있는 데서 이렇게 사진을 올려주기도 하고 해서 어느 거리에 사고 났어요. 올려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아까 뭐 유사운송보험 같은 거 네네. 들어있으면 네. 잘 해결이 되겠지만 잘 해결된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보험 그러니까 저처럼 혼자 이렇게 자기 혼자만 사고 나서 된 그런 거는 이제 산재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뭐 분쟁이 일어날 게 별로 없는 네, 거죠. 없으니까 네. 산재 처리로 하고 반면 이제 어디 차량 충돌하고 그러면 이제 그 운송보험, 유상 운송보험을 하는데 근데 이게 산재 처리를 하면 저는 산재 처리하긴 했는데 네. 뭐냐면 비급여 항목은 또 안 돼요. 근데 수술이나 막 이렇게 들어가면 비급여 항목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산재를 들긴 했는데 비급여가 생각보다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 이제 병원비에다가 그동안 또 저희는 이게 하루 일당이잖아요. 일한 만큼. 그 일을 안 한 만큼 이제 수입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근로자들이 평균 임금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 휴업급여가 있긴 있어요. 근데 금액이 적죠. 그러니까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네네 그런 면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자동차 사고 나면 보험회사에다 연락해서 거기서 네. 이제 담당자가 와서 처리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있는데 분쟁이 있거나 네네. 그러면. 근데 이 유상운송보험도 그것도 그런 시스템이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유상운송보험은 있는데 저는 그런 혼자 적이 사고 없으니까. 나서 그거 사용한 적은 아직 없죠. 저는 산재로 해서 산재는 이제 근로복지공단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분쟁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걸 잘 안 그러니까 못 들었던 뭐 젊은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네. 도용해서 명의도용해서 네.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 들어있기 때문에 네. 위험하죠. 문제가 더 네. 커질 수도 네. 있겠네요. 그렇죠. 운전자들 보행자들 다쳤을 때 음. 이 무보험이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되게 위험한 형사 거예요. 처리도 될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라이더가 만약 자기 개인 돈으로 해주지 않으면 그냥 감옥 가서 살다 오겠다,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있고. 네. 그 사실 굉장히 위험하죠. 참. 이 사고가 안 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럼요. 네.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안 날 수 있는 뭐 보장이 돼 있는 건 아니니까. 항상 노출이 돼 있는 건. 그러니까요. 맞아요. 예전에 아주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뭐 어느 유명한 피자 배달 해가지고 왜 네네. 30분 배달제 막 이런 거 해서 되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사고로 10대 청소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돌아가시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이러면서 30분 배달 이런 거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그렇게 좀 사고가 좀 덜 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조의 변화가 좀 필요하겠다. 어쨌든 최소화 사고가 전혀 안 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바이크 뭐 차도 그렇고 그렇긴 한데 그거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 엄연히 존재하거든요. 실현할 수 있는 이걸 하질 않고 있는 거죠. 네. 그 일 하시면서 사실 일하는 노동자가 무슨 존중 받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뭐 그래도 일을 하면서 존중받았다고 이렇게 느끼는 순간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주 뭐 작은 작은 순간에도 별것 아니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언제 그런 걸 느끼세요? 일단 저희가 그 아파트 이렇게 고층 아파트들이 저희 많이 있는데 엘리베이터 이렇게 좀 늦게 들어가거나 이럴 때 공동형 오면은 안에서 이렇게 저희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주민들. 네, 저희는 사실 저희는 시간이 금전적인 걸 연결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기다려 주시고 해가지고 너무 그런 거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고맙다. 그리고 저희 이제 전혀 안면이 없는데도 이제 거기서 이렇게 어쨌든 가시면서 이제 안전운전 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어쨌든 대체로 어쨌든 비대면인데 거기다 이제 이렇게 요청사항에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가세요 이게 아니라 직접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사실 그건 대부분 아기가 자거나 아니면 강아지 요즘에 반려견이 많아서 그런 게 많은데. 음료수라도 하나 전달해주고 싶어서 직접 받겠다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음료수 주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상점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거기 상점에 있는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가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사장님들도 사실은 이것도 사실 시스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리 완료 시간이 그러니까 라이더들의 앱상의 조리 완료 시간과 그 상점에서 제공받는 음식 그 시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 먼저 뜨나요, 그러면? 완료된 걸로? 아니, 그래서 그 먼저 뜨는 게 라이더들이 더 먼저, 그러니까 라이더한테는 이미 3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식당의 사장님들은 조리 시간이 5분 남은 거예요. 근데 그 편차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는 미션 수행을 안 하면 최저임금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미션 시간 안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라이더하고 사장님들하고 그게 트러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이제 가게 뭐 사러 가거나 그럴 때 저도 몇 번 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저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상점 가게 음식점에 뭐 사장이라든가 거기에 일하시는 분이 뭐 이렇게 콜을 할 때 좀 일찍 해서 그런 건가? 막 이런 생각을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건가? 저분들 되게 급해 보여서 계속 몇 번 물어보시고 이런 거를 목격해서 그쵸.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시간 내에 조리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웬만하면 맞춰주려고 하시긴 하겠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부딪힐 때 언성이 높아지고 할 때가 간혹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좀 늦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제 업주 입장에서 아직 우리 5분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라이더는 5분 지났어요. 그러니까 10분 간격이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사실 그것 때문에 어쨌든 고객센터하고 저희도 이렇게 항의를 했었거든요. 이거 수정해라. 그래야 이게. 근데 해도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어서 사실 업주분들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막 쌓이고 라이더들하고 싸우니까 라이더들 와도 그냥 본체 만체. 그러니까 느낌에 뭐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 느낌을 주는 업주들이 있어요. 예, 업주. 그러니까 물론 업주분들도 반면에 이 늦고 이러면 이제 라이더들 분들이 왜 이렇게 늦게 줘요? 막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면 이렇게 무서워하는 여성 업주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복합적인 근데 그게 실제로 그 바깥에 구조상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게 있는 거죠. 여유 있게 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쨌든 업주들하고 자영업자 업주들하고 라이더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둘의 관계가 되게 좋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들하고 계속 만나야 그쵸. 되는데. 네. 근데 그거에 이제 실제로 그 시스템 안에 우리를 몰아넣고 우리는 티격태격하고 어제 플랫폼 사실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네, 밖에 있고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게 있죠. 예. 네, 그게 좀 다투게 그럴 되는 때는 좀 그래요. 그렇겠어요. 서로 안타깝고. 아 이게 제가 한 개를 질문하면 여러 가지를 막 다양한 상황들을 얘기해 주시니까 좋네요. 혹시 마음이 그런 상황들 혹은 뭐 아까는 제 질문이 이제 존중받았다고 느끼는 순간이라고 했는데 반대로 그러면 좀 마음이 상했던 경험들이 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마음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업주들이 마치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하찮은 사람을 대하듯이 그런 눈빛을 주고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있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네. 그럴 때 있고, 예. 다를 때는 뭐 특별하게 그렇지 않죠. 뭐 일하고 이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업주들 직접적인.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렇지 않은데 이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소위 얘기한 잘 사는 동네. 예, 여기는 그래서 서울 비해서는 시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없는데 이제 뭐 얘기 들어보면 뭐 강남이나 뭐 이런 뭐 소위 그러니까 라이더들 상에 이렇게 지목된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하이바 같은 거 쓰고 머리 뭐 이렇게 속에 입으면은 벗으면 몰골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이바 못 쓰고 벗고 들어오라는 데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네. 위압감을 준다고. 아이들이 무서워한다고. 오토바이 들어오는데 오토바이는 못 들어오게 한다고. 걸어서 들어오라. 맞아요. 그거 되게 지하 많죠. 주차장에 쭉 차단하고 세워놓고 뭐 이렇게 올라가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근데 제가 일하는 쪽은 그런 고급 아파트들이 없어요. 아니 저희 아파트가 그런 옛날 아파트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지하에 이렇게 대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아니 왜 지하에 대시지?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는데 워낙 그런 아파트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근데 웬만한 아파트들은 근데 요즘 지어진 아파트들은 지상으로 못 다니게 해서 웬만하면 다 지하로 가는데 그 차원이 아예 그냥 출입을. 근데 이 얘기는 저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제가 일하는 곳은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근데 특히 서울의 부유촌을 얘기하는 뭐 강남 지역 뭐 이런 데는 그렇다 그러더라고. 그럴 때 사실 굉장히 인간적인 모멸감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끼리 하는 그러면 시켜 먹지 말던가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체로 사람들은 대체로 친절하세요. 예, 뭐 그렇고 그리고 또 대부분 비대면이고 이래서 제가 예전에 어느 분이 그러니까 뭐 그 배달 생계 때문에 그분은 원래 이제 뭐 가수도 하시고 이랬던 분인데 생계 때문에 배달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그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높은 고층 아파트에서 갑자기 엘리베이터 안 되면 20몇 층 막 올라가야 돼. 걸어서 계단으로 막 이런 거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막 땀 뻘뻘 흘려가면서 갔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면 오히려 막 그런 얘기할 때 되게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그러니까 고층 아파트들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나와 있는 거는 6층부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없이 6층 이상부터는 좀 추가 금액을 주긴 해요. 근데 추가 금액을 준들 10층, 15층 올라갔다 걸어갔다 내려오면 그 시간.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대체 좀 층이 높은데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랬을 때는 이제
대체로 고객님들도 중간에 내려오세요. 네, 중간에 내려오고 저희도 올라가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애초에 1층에 내려와 계신 분도 있고 그러면 되게 감사하죠. 근데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예, 그런 많지는 않고 웬만하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딱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갔는데 막 멈춰 있는 거예요. 예, 점검 중 저희는 막 13층 가야 되니까 막 어떡하지 이러겠는데 옆에 누가 혹시 몇 호실 오셨어요? 네 그러면 저 달라고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른 내려와서 라이더가? 아니요. 그럼. 그러니까 고객님이 미리 내려와 있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리고 아니면 거기에 이렇게 써주기도 해요. 요청사항에 저희 지금 엘리베이터 안 되니까 하기 전에 전화 주세요. 이러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올라가기 전에 그 각 동마다 이렇게 경비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놓고 가세요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그러니까 저도 얘기하는 게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사안을 얘기할 때 문제적인 건 있거든요. 있는데 대체로는 다 괜찮아요. 근데 간혹 이렇게 황당한 그런 불쾌한 일이 발생하긴 하는데 사람들 평균적인 거는 대체로 다 친절하고 좋습니다. 그렇군요. 괜히 우려할 필요는 없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라이더들끼리 어떤 연대나 도움 뭐 이런 거를 주기도 하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져 있는 조합원들 라이더 유니언이나 뭐 아무튼 플랫폼 노조나 이렇게 조합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제 왜냐하면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다 그 지역 한정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대체 몇 번씩은 마주치잖아요. 그냥 이렇게 눈인사 정도 하고 그다음 이제 유독 자주 마주치거나 인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서로 정보 좀 얘기하죠. 뭐가 뭐 어디가 어떻대요. 그리고 뭐가 좋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뭐 어쨌든 조직화돼서 하는 건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뭐 든든하다 뭐 이런 느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노동조합이나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연대의식이나 뭐 이런 것까지는 느끼긴 어렵죠. 네. 아까 그 사고 나면은 뭐 이렇게 어디가 사고 났다 뭐 이런 것도 공유한다고. 네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노동조합에서 하는 그 채팅방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쨌든 그 협력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째 플랫폼 회사에서 라이더들을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 첫 번째 라이더들이 발생하는 문제 책임지지 않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라이더 수급 문제 이런 거 배달 수행력을 높인다는 취지하에 그 협력사를 하나 중간에 세우죠. 그러면 그 중간에 세운 그 협력사 내에 거기 속해 있는 노동자들 라이더들이 그 단체 방이 있어요. 거기다 올리는 거죠. 오늘 사고 조심하세요. 뭐가 있어요? 네. 그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콜이라고 하거든요. 그 주문 들어오는 콜 수가 많이 없으면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우리 이렇게 콜이 없죠. 그럼 뭐 어떻게 해보시면 좀 늘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런 정도인 거죠. 그렇군요. 네. 따로 뭐 이렇게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는 모임이 있거나 그렇진 않군요. 네, 그리고 원체 이거는 이 노동 자체가 분자적인 이렇게 다 개별화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또 택하는 일이잖아요. 쉽진 않아요. 좀 대면하는 걸 좀 덜 하고 싶은 사람들. 그렇군요. 그 배달 노동 환경에서 가장 바뀌었으면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기본 일종의 최저임금처럼 기본 단가를 확보를 해줘야 돼요. 어쨌든 그게 돼야 뭐 속도도 그렇게 무리하게 가지 않고 신호 막 위반하고 이렇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단가 조정이 이렇게 인상이 되지 않으면 악순환은 계속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안전 문제 이런 게 있지만 일단은 이 일 자체가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그 돈의 이제 기본적인 노동에 대한 대가가 너무 작아 버리면
사람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구조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기본 단가가 그러니까 보통 노동자들이 기본급을 올리는 투쟁이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뭐 회사나 기업은 기본 급여는 올리지 최하로 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이렇게 뭐 수당이나 인센티브로 하듯이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인센티브 그러니까 미션을화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라이더들이 더 높은 단가로 일할 수 있는 그거를 떼서 미션을화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심각하죠. 단가를 그죠. 기본 적정하게 단가.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죠. 적정 단가가 예. 보장이 돼야 되죠. 네, 보장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해야겠다. 안전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성 라이더가 더 안전하게 일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안 그래도 질문지를 받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성이어서 막 특별하게 뭔가 막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이 일이 이런 일은 아닌 편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남녀 뭐 특히 여성이어서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 뭐 이렇게 늦은 밤 그래도 뭐 근데 그렇다고 이게 어쨌든 여성 라이더라고 늦은 밤에 일을 콜을 안 준다고 또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질문이 뭐라고 이렇게 특정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아까 그 전에 말씀드린 뭐 배려 아닌 배려도 받고 이렇게 뭐 편견 좀 뭐 부업 아니었어요? 막 이런 건 있는데 일 자체에서는 별로 없어요. 여성이기 때문에 뭐 네,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좀 오래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하긴 면이 있어서. 그러면 바꿔서 질문을 그냥 라이더 하는 라이더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그쵸.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그 단가를 연결이 되는 문제예요. 네, 단가를 적정 단가를 딱 고정해 두는 거. 네, 그 이하로 떨어지지 필요하고, 않도록 하는 거. 그렇죠. 보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 될 수 있게 보험료도, 기본적인 구조. 보험료도 그렇게 너무 많이 올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도 필요하겠네요. 아, 그 보험이 그러니까 회사 그러니까 뭐죠? 기업에서 하는 보험인 거죠? 그게 보험이 공제조합도 있어요. 좀 더 싸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제조합 보험도 있고, 그리고 일반 이제 사금융 보험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오토바이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보험 단가가 세긴 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보험 단가라는 게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 단가가 센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안정적인 좀 기반이 돼야 보험료도 어느 정도 책정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혹시 있으시면 이 일의 최대의 장점은 자율적인 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아이들 생각하는데 그 자율의 발목이 잡히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일정한 루틴을 갖고 본인이 언제 일을 하고 언제 쉬고 언제까지 일을 하고 이런 그 루틴이 없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 자체가 뭐 자기를 개발하거나 뭐 이런 일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적인 면을 일정 정도 유지하기 위해선 일반 근로자들보다는 그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들보다는 되게 열악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나마 이 자율적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거를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발목이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도 안 되고 근로기준 적용도 못 받고 되게 고달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루틴을 해서 그렇게 해야 이제 그런 어째 자율성 안에 루틴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하고 일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 방송을 주드님과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요 방송을
라이더라고 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여성들이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제 새해여서 좀 이렇게 새해 소망? 네. 마지막으로 이제 다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요. 네. 주드님의 새해 소망 뭐가 있나요? 제가 이 라이더 하다 보니까 좀 단조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필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 시간에 아니면 점심 때 쉬는 시간 와서 필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 말고 이제 책을 하나 선정을 해놓은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필사를 잘 할 수 있게 포기하지 않고 올해는 그 책 한 권을 잘 필사를 할 수 있게. 그게 제 소망입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너무 네. 제가 너무 속세에 찌든 사람인가 봐요. 아니. 저는 다른 생각을 막 했는데. 네. 필사. 어떤 책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네. 그 메이드 왜 지금 생각이 안 나죠? 그 소설책이에요? 네. 그 이렇게 여성들 이렇게 메이드 왜 갑자기 생각이 호텔의 메이드? 아니. 왜 그 맨날 그거 하는 그게 생각이 안 나죠? 그래요? 그 여성이 그 미국의 이제 미래 그런 건데 여성이 이제 아이 이제 출산하는 그 이름이 뭐죠? 왜 갑자기 네, 그래픽으로 나온 그거죠. 네네. 저도 그거 왜 갑자기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이제 미래 시대에서 나오는 알 것 같습니다. 저만 아네요. 저만. 네. 이제 소설책으로도 읽었는데 그거를 영문으로 이제 사놓은 게 있어서 영어?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필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이게 일이 단조롭다 보니까 그거 하면서 약간의 위안을 좀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년이 아니 올해는 이제 그거 한번 포기하지 않고 해보자 뭐 정도. 네. 꼭 포기하지 않고 하시기를 바라면서요. 45번째 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추천곡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게 그 크랜베리스라고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드림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경산이니까 제 나이 또래 저보다 한 10년 아래까지도 커버될 수 있는 중경산리 영화. 그 영화에서도 나왔던 노래인데 크랜베리스의 크랜베리스의 드림스. 그러면 다음 46번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